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마지막 날이죠. 목요일 6월 30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게 반등도 기대를 좀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졌죠. 거기서 좀 이제 희망을 얻어서 기술주들이 좀 개별적인 상승을 좀 했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혼조 장세입니다. 특히 이제 그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으로 이제 발표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마이너스 1.5% 정도 이렇게 잠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또 그 일시적이지만 유가도 좀 빠지고 그러면서 약간이지만 인플레이션 추정 지수들은 조금 멈칫하는 그런 모습에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출발할 때는 0.4%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출발하자마자 그 강력하게 특히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 늘 그래왔듯이 개인들만 홀로 매수하는 이제 그런 거 갖고는 지수를 방어하기가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는 이제 점점 더 하락을 했고, 이게 장중 한때 그 원달러 환율이 다소 좀 안정되는 것 같은 느낌을 살짝 왔었어요. 그 올라가지 않고 약간 마이너스 되는 그때 시장이 조금 이제 회복하는 거 하는 기대를 걸었지만 다시 환율이 또 흔들거리면서 그러면서 지수는 이제 끝날 무렵에 더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기술적으로는 5일선을 다 이탈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종가에는 한 60전 정도 떨어지는 1289원 40전 정도로 하루 종일 이제 흔들대다가 끝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빠지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인데 그 떨어졌다고 할 수도 없죠. 60전이니까. 하여튼 오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342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3,20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5,21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은 거의 보합권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 역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처음부터 매도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도에 가담해 있던 기관들은 이제 오후로 가면서 다시 매도 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결국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혼자 사가지고는 지수 방어가 어려워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63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843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2,70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45.44포인트로 끝남으로 해서 무려 어제보다 2.22%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의 특징을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그 3나노 그 파운드리 양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시장이 전혀 반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1,716억을 팔았고요. 개인들은 2,295억을 샀습니다. 기관도 574억을 팔았고, LG 에너지솔루션 이거 나중에 이제 시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270억 팔았고 기관도 260억이나 팔았어요. 근데 연기금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42억을 팔았습니다. 개인은 530억을 샀고요. 반도체 중에서 SK 하이닉스만 외국인들이 115억을 샀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한 500억 가까이 팔았고요. 특이한 게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인 게 SK 하이닉스 115억하고 네이버에 171억.
현대차 450억, LG화학 244억, 카카오 91억, 기아도 한 38억 정도 순매수했고, 셀트리온 110억, 삼성물산 52억,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알지만 현대차, LG화학, 카카오, 기아, 셀트리온, 삼성물산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위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공히 똑같이 순매수한 거는 현대차, 카카오,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삼성물산, 이 정도가 이 4개 종목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테마별로 좀 강했던 거는 이제 조선주, 조선 기자재 포함해서 이게 요새 이제 뭐 이제 조선주가 어디까지 갈 건지가 이제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워낙 이제 발주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발주받은 대형 LNG선만 해도 89척이라고 그럽니다. 올해 받은 것만. 그러니까 이게 뭐 연간으로 최대 발주량인데 그걸 이미 초과했으니까 사실 여러분 이 대형 LNG 이거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만 89척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거 이외에도 그 최근에 발주가 급증한 그 컨테이너 선박, 이것도 초대형. 예전하고 달라서 이제 컨테이너 선박들이 초대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싣고 나가면 컨테이너 많이 실어야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2020년 대비해서 지금 24%나 이렇게 선가가 올랐답니다. 컨테이너 선도. 그래서 이런 이제 역대 최대의 물량에다가 성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조선 기자재 관련 주들도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두창 얘기해서, 근데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돼 갖고 뭐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 특별히 원숭이 두창에 관련된 거 말고라도 제약바이오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WHO가 원숭이 두창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했다가 뭐 그렇게 우려할 거 아니다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19처럼 이게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적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이제 다시 논의한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누적 환자가 351명인데 이 일주일 사이에 2배가 늘은 거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몇백 명, 351명 크진 않지만 이 느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 거를 포함해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얘기인데, 이거 어제 이제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 독일에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이제 긴급조사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오늘 이제 한 증권사 의견이, 저는 텔레그램에 보내드렸지만, 이게 이제 유럽, 유럽 6 지금 적용하는 게, 유로 7을 또 준비 중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배기가스 이런 게 좀 빡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 7을 준비 중인데 이 업체 준비 사항을 사전 체크하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꼭 현대차, 기아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각 업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그래서 뭐 현대, 기아차가 무슨 잠재적인 어떤 과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 이제 그 자동차 쪽이 요새 잘 나가다가 어제 그냥 불의의 일격을 받고 자동차가 그러는 바람에 시장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뭐 이 정도가 오늘 시장의 특징인데, 뭐 다른 특징을 보자면 시장이 맥없이 자꾸 뒷걸음질을 쳐서 지난번 저점을 향해서 다시 또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지금 시장은 어렵죠. 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금방
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잘 이러지 않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돼요. 원래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이제 느긋하게 보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섹터가 있었잖아요. 뭐 수출도 많이 하고, 첫 번째가 반도체였는데, 반도체는 이제 뭐, 경기 위축, 경기 불황, 뭐 이런 얘기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이제 시장을 버티는 이제 메인에서 일찍 비껴섰어요. 반도체는 비껴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인가요?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나오고 그러지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좋은 거 하고 우리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워낙 지금 시장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힘입어서 시장이 튀어 올라오면 바로 또 매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거 이외에 우리 그 시장을 그나마 이제 버텨줬던 게 뭐냐면 자동차, 한 축이 자동차. 왜냐하면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또 실제로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도 굉장히 잘 돼. 제가 이제 처음에 자동차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 현대차 기아차는,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전기차에 하면 떠오르는 게 현대 기아차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못 만드는 게 이제 잘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포지셔닝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 기아 그거 세트 메이커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 이렇게 알았지, 이게 극첨단의 전기차 이런 거를 몰랐다가 실제로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뭐 아이오닉 또 뭐 EV6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많이 팔리고 없어서 못 파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자동차, 전기차 이러면 떠오르게 생각이 날려면 실제로 매출이 보여줘야 된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 이제 그게 되고, 뭐 일론 머스크도 잘하고 있다 인정하고, 뭐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자동차가 한 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불의 일격을 받았지만 오늘 이제 그게 뭐 해소되는 그런 이제 리포트도 나오고 이래서 오늘 이제 황급히 다시 이제 자리를 잡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외국인들도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전기차 관련 이외에 전기차 관련된 부품과 2차 전지 소재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내연기관차는 뭐 별 적이 없으니까 전기차죠. 그러려면 전기차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게 이제 2차 전지 아니에요. 배터리. 그래서 이제 이 2차 전지 소재가 또 하나의 우리 시장을 견뎌내는 축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무너지는 거를 누가 했냐면 이게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또 한 번 일을 낸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1조 7천억에 달하는 미 애리조나의 배터리 공장 건설하는 거를 뭐 전면 재검토한다,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고환율, 고물가. 그래서 아리조나에 배터리 공장을 내려고 그랬더니 돈이 더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엔 아니었는데 지금 공장을 지려니까 돈이 더 나간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부랴부랴 뭐 이렇게 밝혔죠. IR 같이.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거 없고 검토 중인데 이게 확정되면 발표하겠다. 그랬지만 뭐 꼴은 아주 우습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이틀 사이에 10%가 하락해버리는 이제 그런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작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이제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게 북미에 생기는 원통형 공장이에요. 원통형
제대로 만드는 공장, 그래서 이게 11기가 정도 되는 그 캐파시티를 갖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마침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내일이 내달이에요. 예, 7월부터 약 2억 주, 그러니까 한 1억 9,510만 주 정도의 그동안에 보호 예수돼 있던 LG 에너지 솔루션 물량이 풀려요. 예, 이게 이제 거의 82.84%라고 기사에 나왔던데, 그래서 여기에 관련됐던 총 40개사가 갖고 있는 의무 보유 물량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막 주가가 막 오르고 있거나 뭐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 사람들 풀린다고 바로 팔지는 않겠지만 이게 점점 빠져가지고 오늘 뭐 37만 1,000원에 끝났어요. 그렇게 보면 거의 이제 뭐 청약 가격 육박하게 이제 생겨 먹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의무 다음 달에 이거 LG 에너지솔루션 말고도 7개사, 코스피에서는 7개사에 5억 2,863만 주가 풀립니다. 보호예수가. 코스닥은 33개사에서 1억 1,051만 주가. 그러면 이게 전월 대비해서 110%,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362%의 물량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거 청약할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번에 문제 뭐 물적 분화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게 시장을 굉장히 괴롭힐 거다. 근데 뭐 시장이 좋을 때야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상가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애초에 구상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준비할 때 우리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여유를 잡고 되게 계획을 세워서 뭐 얼마 투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애초에 계획대로 투자할 때 똑같이, 물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는 애초에 기획할 때 다 감안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모든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설비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게 그 시장에서 2차 전지라는 이 시장의 한 축을 잘못하면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게 혹시 오늘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다른 것들도 다 그 관련주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처음에 이거 이제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해서 나올 때도 그때도 이렇게 좀 한국을 좀 대표하는 그룹인데 뭐 일하는 게 되게 섬세함이 없어요. 되게 좀 너무 투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리한 것처럼 또 하나 문제가 이런 이제 다음부터 풀리는 뭐 거의 2억 주에 가까운 그런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거에 더하기 뭐 이런 거요. 뭐 다시 검토하는 거요. 그러면 뭐 그게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오르면 공장 안 짓고 떨어지면 더 짓나요? 그래서 근데 이거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굉장히 지독하게 사랑한 게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이제 어제 오늘 8군에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연기금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게 시장이 어떤 이제 뭐 빠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죠. 근데 시장이 빠졌다 올라가려면 시장의 큰 축을 이루는 것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그나마 이제 지금 뭐 뒤늦게 조선이라도 나타나서 어떻게 말이 되거나 안 되건 뭐 버텨주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다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왔지만 얼마나 더 이제 할지 모르지만 자동차가 좀 선전해 주고, 그래서 뭐 또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 경기가 좀 둔화되고 전통적으로 불황에 강한 게 제약바이오예요. 불황일 때 제약바이오가 잘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뭐 원숭이 두창 얘기하면서 이제 버텨주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시장은 참 그런 대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달 7월도 수급이 만만치가 않아요. 수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급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시장 전환이 확인되는 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당분간은 이제 그런 자세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실전 투자는 그 줌 라이브 실전 투자 교실이 그 라이브가 있는 날이라서 저는 이제 그 어스 얼라이언스로 이동해서 7시 반에 이제 그 투자 클럽 투자 스쿨 회원분들은 다시 한번 만나 뵙겠고요. 또 그 백만개미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시장을 보시고 느끼시는 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버텨주는 것 중에서 혹시 이게 2차 전지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은 들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 달도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까 다시 한번 좀 시장을 정리해서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